다중회귀 모델에서 두 독립 변수가 서로 비슷한 성질을 지니고 있으면 이렇게 값이 들쭉날쭉하게 추정되기 때문에 분석의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다중공선성이라고 하죠. 회귀계수 값의 정확도가 낮아지는 현상이고요. 그에 따라 해석력이 낮아지고 예측력이 낮아집니다. 해석력이라고 하면 이 모델이 지금 주어진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뜻하죠. 모든 x들을 전부 다 안고 갈 수는 없고 어떤 애들은 남기고 어떤 애들은 데려가야 됩니다. 해석력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변수 선택을 하고요. 예측력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정규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x1, x2, x3, x4가 있을 때 누구를 모델에 포함시킬지를 고민해 봅시다. 탐색 방향을 먼저 정할 수 있거든요. 크게 전진과 후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전진은요. 일단 빈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x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가요. 어떤 특정한 기준에 따라 이 x1을 모델에 포함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일정한 기준에 따라 x1이 통과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통과한다면 x1을 우리 모델에 포함시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변수 x2에 대해서 똑같은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얘는 또 기준에 따라 탈락됐어요. 자, 그럼 삭제를 하고요. 다음으로 x3에 대해서 똑같이 합격했다면 포함시킵니다. x4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합격이 됐다면 포함시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회귀 모델은 x1, x3, x4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많은 x 후보들에 대해서 하나씩 추가하면서 검토한다,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해서 전진 선택법이라고 합니다. 전진을 하면서 어떤 변수가 채택되었다면 걔는 중간에 뺄 수 없는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엔 기어를 반대로 돌려서 거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일단 모델에 모든 x 변수들을 포함시킨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또 어떤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쁜 변수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산 결과 x3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됐으면 탈락시킵니다. 그럼 x1, x2, x4가 남죠. 자, 다시 한번 이 행위를 반복합니다. 3개만 남은 상태에서 또 한 번 반복해서 x1이 탈락했다고 치고요. x2와 x4만 남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반복했는데 둘 다 OK가 나왔다, 둘 다 통과가 됐다 하면 최종적으로 x2와 x4를 회귀 모델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에서는 모든 x 변수들을 전부 포함시킨 상태에서 거꾸로 돌아가는 식으로 하나하나씩 소거하는 방법이죠. 이런 방법을 후진 제거법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한 번 제거하면 다시 추가할 수 없는 규칙을 갖고 있고요. 전진 한 번, 후진 한 번 설명드렸는데 두 가지 방식을 섞어서 변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전진을 하는 거예요. 전진 선택법 방식으로 x1 합격하고 x2 탈락하고 x3 합격, x4 탈락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x1과 x3가 살아남았죠. 이번엔 기어를 거꾸로 돌려서 후진 제거법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변수를 탐색했더니 둘 다 괜찮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진을 합니다. 그랬더니 x2는 합격, 그리고 x4는 탈락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회귀 모델에 x2가 추가가 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후진 제거법을 합니다. 나쁜 변수를 찾았더니 x1이 탈락해요. x1은 아까까지는 괜찮았는데 x1, 2, 3 3개끼리 있을 때는 나쁜 변수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전진합니다. x2, x3가 있는 상태에서 x1, x4를 조사했더니 여전히 x1, x4는 나쁜 변수로 되었고요. 여전히 회귀 모델에는 x2, x3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후진 제거법을 하면 x2, x3 둘 다 괜찮은 변수라고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전진과 후진을 여러 번 반복해도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 x2, x3만 남긴 상태로 수렴이 되죠. 이렇게 수렴되는 독립 변수들을 최종 모델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x 변수들에 대해서 전진도 하고 후진도 하고 하는 과정을 무수히 많이 반복해서 더 이상 변수들의 조합이 변하지 않도록 수렴하는 포인트를 선택하는 게 단계적 선택법이고요. 단계적 선택법에서는 x 변수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 선택법에는 탐색 방향이 매우 중요하고요. 단계적 선택법이 전진이나 후진보다 훨씬 더 연산량이 많겠죠. 그리고 어떤 변수를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변수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여러 지표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